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다 안 오셨지만 시간이 돼서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매년 연행사처럼 진행을 하는 요가 지도자 과정 오픈 클래스입니다. 이제 화면을 띄우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간단히 아유르베다 파트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음, 과정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요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RIT 200 플러스 아유르베다라는 과정입니다. 저희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벌써 이제 4년 전에 시작을 해서 뭔가 아유르베다라는 과목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요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지도자 과정도 있고 수련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가 수련에 부족한 것들이 뭘까를 아유르베다로 채워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지도자 과정 안에 아유르베다 요소를 넣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들었고요. 올해로 이제 6번째 기수를 이제 모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우선적으로 RIT 200은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국제 요가 협회에서 공인된 요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국제 요가 협회에서 공인이 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요가 얼라이언스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뭐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를 가셔도 유럽에 가셔도 어느 나라 가셔도 RIT 200을 취득을 하셨다 하시면은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요가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 수료증을 취득하셔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통용이 되지 않는다면 RIT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과정 자체에서 요가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200시간 취득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에 저희는 이제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의 아유르베다 웰니스 교육을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가 수련 외적으로 웰니스 분야에 좀 접목을 해서 커리어에 아유르베다 요가를 좀 접목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맞을 거고 단순히 이제 요가 수련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조금은 다른 과정들보다 좀 차별화가 돼서인지 저희 과정에는 사실 요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커리어로 가실 분이 아닌 분들도 역대 좀 많이 오셨고 이번 5기 지난해 했던 5기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수련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수업을 직접적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또 한 분은 본인이 이제 웰니스를 주제로 나만의 리트릿 공간을 하겠다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가의 표준 커리큘럼은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나눠진 커리큘럼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요가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여기 저는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만 드리고 이제 요가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르베다 웰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요새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단어라서 어느 분야에 계시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웰니스의 속뜻은 사실상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상태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래서 뭐 사회적이건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웰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아유르베다의 가르침 베이스로 지도를 하게 되고요. 저는 모든 수업이나 컨텐츠의 기반은 요 아유르베다 경전 중에서도 아시탄가 흐르다이라는 경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경전의 기반으로 세 가지 영역을 제 수업은 이제 5주의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식습관 파트에서 소화력을 기반으로 한 나한테 맞는 식습관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유르베다 섭생법, 세 번째는
마음 습관에서 마음과 감각기관의 작용, 본인의 평소에 마음 습관 관리에 대한 측면을 아유르베다 방식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유르베다에 가장 관심이 많아 하시는 부분 중에 뿌라크루티라고 해서 본인의 체질, 그래서 이제 체질을 베이스로 좀 이해를 하는 부분, 아유르베다의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요 세 가지 해서 5번의 세션이 아유르베다 웰니스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요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정주행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유르베다는 같이 병행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저희가 제가 들어오는 수업, 그다음에 저희 RIT 입에 플러스 아유르베다 과정을 졸업하신 물리치료 선생님들의 해부학 수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부하는 거는 다른 곳에 없는 수업이다. 이거를 진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 다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 과정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강점으로 그리고 차별된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올해 이제 4월 20일 올해는 토요일 아닙니다. 토요일에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시험 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유르베다 파트를 설명을 드리고 요가 오늘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랑 가벼운 명상이랑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유르베다 파트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희 이거 이제 요 오픈 클래스 하고 키친에서 가볍게 티타임을 할 거니까 그때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시죠. 그러면은 옆으로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요가와 명상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살짝 이렇게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네, 좋습니다. 음, 우선 제가 성함, 성함만 한번 복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혁이님, 음, 그리고 승희님, 승희님이시고, 영미님이시죠? 네. 그리고 성철님, 성함이 진. 아, 그렇구나. 재현님.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이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저희 과정 끝나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수업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강사는 3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누군지 아세요? 본인 소개를 늘 안 하셔가지고 네 고경아 대표님이시고요. 슈리베라 대표님이세요. 모르셨어. 네, 어디 가면은 뭐 그냥 셰프님인 줄 알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유르베다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어? 그러니까요. 네, 아유르베다 인도에서 이제 깊게 소개는 안 하셨지만 그 의과 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아까 식습관, 뭐 수면 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해주실 거고 저도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하슈리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디아 선생님이세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그냥 이렇게 프로필 여기 적혀 있지만 소개를 하면 지금은 여기 슈리베다에서 지도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다른 여기 뭐 자이요가, A와 B요가 뭐 여러 그 요가원에서 시니어 티처로 일을 하면서 지도자 교육을 계속 맡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기업에 나가서 요가 명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글쓰기를 우연한 기회에 배우게 됐는데 배우다 보니까 요가랑 명상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계속 또 공부하고 있고 또 나누는 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 선생님. 네, 저는, 저는, 저는 원래 이제 춤을 추는 직업을 가진 댄서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우연한 기회에 몸이 아파서 요가를 시작하게 됐고, 뭐 그때는 제가 이제 요가 강사로 돈을 벌려고 직업을 그러려고만 생각했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도자 과정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요가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강의나 또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이나 조금 어머님들 좀 편안하게 요가랑 명상을 조금 접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춤을 가지고 하는 이제 무브먼트 테라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요가와 명상과 아유르베다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 과정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체육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가를 만나게 된 건 그냥 체육 자격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요가를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8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7년 전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 막 먹고 막 자고 이랬던 것들의 그 결과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명상도 했었는데 왜 이렇지? 제 몸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그 현타를 맞았다고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건강해지는 어떤 공부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게 이제 아유르베다였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수면 시간을 바꾸고 먹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좋은 것만 먹고 뭐 늘 건강하게 살고 이건 아니지만요. 그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이렇게 기준점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그거 같아요.
한 가지 좋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가,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의 기둥으로만 삶을 지탱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 몸 그리고 어떤 마음, 식습관, 일반 생활 습관들을 같이 이렇게 다루실 수 있으면서 좀 삶의 어떤 균형 그리고 커리어가 있으시다면 그것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선생님 또 더 선생님 이야기 해주실 저요? 것 있을까요? 어, 저는 요가랑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몸이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는 모르겠구나. 아무튼 초등학교 때부터 등 뒤 깍지가 안 됐던 게 기억이 나요. 계속. 그리고 되게 굽은 등이었고, 되게 왈가닥스러웠고, 제가 여기다가 제 옛날 과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정말 약간 되게 중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춤을 추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춤을 추다 보면 여러분들 수면파, 수우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 벗어나고 근육이 상할 수밖에 없게 몸을 쓰다 보니까 이제 30대 때 저도 몸에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때 뭐 그냥 다리를 짚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팔을 뻗으면 어깨가 아프고 그랬을 때 이제 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춤을 추면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파서 행복하지 않았고 이 직업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에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절벽에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때 병원 투어를 쫙 했었거든요. 일 나야 되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한의원, 재활과 다 다녔지만 그냥 그때뿐이고 다시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나 뭐 해 먹고 살지? 라고 접근했던 게 전 요가였어요. 왜냐하면 뭐 유연한 사람이 요가를 하는 거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개념으로는 나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인데 과연 요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이 나를 어떻게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가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어요. 먼저는 되게 자존감도 없었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쳤거든요.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귀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런 자존감도 없었고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근데 요가를 하면서 몸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또 요가와 이제 요가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명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도 배우게 되면서 같이 선생님이랑 인도에 가서 이제 마음 공부도 하게 되고 하면서 나같이 뭔가 삶의 힘듦에 있는 분들, 몸이 많이 아팠던 분들, 요가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게 저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가 지도자 과정 저도 앉아서 정말 엄청 많은 군데를 봤거든요. 후기도 보고 리뷰도 보고 가격도 보고 날짜도 보고 했을 때 그때는 그냥 아는 지인이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가 제 경험상 한 시간 어떤 걸 한번 얘기를 떠들어도 저는 기억이 안 남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얘기해 주나라를 그거를 되게 듣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니즈로 여기 오셨는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 그거 할 수 있을까? 12주 동안 못하면 어떡하지? 맞나? 혼나나? 왜냐면 저도 춤추는 약간 예체능 게 있었으니까 못하면 그냥 바로 손 올라가고 욕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요가는 동작을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못하면 탈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없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어쨌든 해봐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안 해본 세상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거기보다 내가 요가 지도장을 여기서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서라도 하고 싶은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목적을 어떻게 하는 부분, how, 내가 어떻게 이루지는
그 기관에서 해낼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케어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도자 과정을 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솔직히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이제 내가 재료들을 이렇게 잘 다듬었으면 어떤 요리를 할지는 그 다음 세션이니까 그 다음 세션도 함께 하려고 이제 저희 후에도 이제 케어하는 클래스를 꾸준히 이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각자의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많이 업데이트되고 빨라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가가 강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그리고 비즈니스, 또 다른 뭐 리트릿 되게 여러 가지 폼으로 전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 요가와 또 마음과 일상과 또 그 이후의 케어까지 함께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약간 실비든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함께 계속 갈 수 있는 이 인연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또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지를 적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겹쳐요. 같이 이제 요가도 계속 하고 있고 명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더 주축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요가, 명상, 마음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가 티칭.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에 오시는 기존의 선생님들께서도 티칭을 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요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티칭을 만약에 내가 나가서 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분명히 도움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이게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이렇게 내가 실천하는 게 맞나요? 실천을 하면서 또 거기서 내가 모르던 나의 힘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지난 우리 오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티칭을 하고 싶다가 한 반 정도 계셨는데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티칭이 하고 싶지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선생님도 갑자기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기회가 생겨서 이제 지금 막 이력서를 넣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한테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야. 이제 비디아 선생님께서 네. 네. 저는 조금 더 몸적인 파트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다 보니까 요가를 열심히만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만 하는 게 무지를 가지고 있는 열심은 되게 위험한 그 폭탄제라는 걸 몸으로 많이 겪어서 더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이제 요가 정렬이나 아사나 그리고 협박 파트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 우리 고경화 대표님께서는 아유르베다에 대한 철학을 안내해 주실 거고 소화력, 마음 습관,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두 분 선생님, 저희 지도자 교육 졸업하신 선생님들이시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배상길 선생님께서는 호흡 부분에 대해서 좀 와서 안내를 해 주실 거고, 이제 여기 이제 다 저희 인도 이름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름이 있어요. 아나스, 찬드라. 그래서 이제 박주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다 보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티칭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호흡법이든 정렬법이든 도구 사용법, 음악 사용법, 이런 것들이에요. 데모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그 정렬법이라는 걸 배워보셨나요? 혹시 요가를 하신 선생님? 어, 어. 그 아마 배우셨는데 사실 그래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 수련을 그냥 수련생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지도자 교육에 들어와서 이 방법 어떻게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하면 그 수련의 깊이도 달라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덜해져요.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렬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네,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가 정렬법은 그런 거,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가 수련을 가보시면 뭐 외계어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름.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요가 자세를 아사나라고 하는데요. 그 아사나를 특징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의 특징을 알면 이 자세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지, 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사나 특징별 분류를 배우시게 되고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네, 그리고 여기 안에 티칭 연습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부학, 네, 해부학과 이제 요가 철학, 차크라라는 거 보셨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예전에 우리 아베다 예제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아베다 매장에 가면 맞아요, 차크라별로 이 뭐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요가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센터라고 해서 몸 중앙에 대표적으로는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가 차크라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요가 철학 3가지 군화. 네, 그리고 요가의 역사, 뭐, 그리고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요가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요가 수트라의 요가 8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가 8단계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가 퍼스널 브랜딩과 도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기존의 요가를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에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좀 범위가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GX 수업 아니면 뭐 요가원,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수업을 하는 건데 최근 몇 년간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각자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거지만 이제 저희 5기 졸업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원래 대학에서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또 접목을 시켜서 요가와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마케팅을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또 요즘에 그 마케팅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 기획해서 요가 프로그램들 하고 뭐 리트릿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예, 이번에 한 선생님이 그 요가원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회사에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요가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어디 요가원에 혼자 가서 수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때 푸딘코라고 혹시 아세요? 푸딘코? 인스타에 맛집 찾아다니는 분인데 그게 어플로도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선생님 그 요가원 찾아서 후기 적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협찬이나 광고 이렇게 또 어떤 또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꼭 강사를 하지 않아도 또 다른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잡에서 또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미 쌓아오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양한 명상 방법에 대해서 적어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커리큘럼은 요가 얼라이언스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표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커리큘럼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아유르베다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수업 시간이 지금은 요번엔 매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0시부터 7시까지 해요. 그렇게 처음 들으시면 너무 깜짝 놀라요. 10시부터 7시까지 어떻게 하냐고.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게 힘들진 않아요. 1시간 반 단위로 보통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되고, 보통은 아침에 요가 수련,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철학, 그리고 밥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요가의 뭐 역사, 철학 부분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티칭 연습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명상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이 하루에 10시부터 7시까지 계시는 게 무섭다면 그걸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여기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은 108시간이에요. 근데 200시간이잖아요. RIT 200시간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가 수련을 이제 50시간 그리고 명상 시간 30시간 이 수련 시간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요가원을 지금 보니까 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본인의 요가원에서 수련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련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특성상 뭐 제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광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50시간, 그러니까 온라인 수련은 우리 4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련으로 우리는 만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도 요가 실습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수련은 저희는 없어요. 여기서 진행되는 건 없고 원하신다면 본인 그 뭐 주변에 요가원을 다니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네. 수련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과제 시간이 또 있어요. 과제 시간까지 이제 200시간에 포함인데요. 12시간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아마 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200시간이야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200시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수료 충족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80% 이상 출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3번 지각하시면 한 번 결석으로 감주되고, 그리고 수련 시간 아까 온라인 수련이든 어떤 수련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련 일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과제 제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가 지도자 과정에 이제 그 돌아보면서 히스토리 리포트를 이제 업로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저희가 수료증이 2개가 나가게 돼요. 한 가지는 슈리베다에서 나가는 여기서 RIT 플러스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셨다라는 수료증 1개와 그리고 요가 얼라이언스 200 그 요가 얼라이언스 티처로 RIT 등록증이거든요. 그 수료증이에요. 그래서 RIT를 이제 등록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라이센스가 저한테 있어서 그 수료증이 이렇게 2개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슈리베다 수료증, 하나는 RIT 200 수료증인데 만약에 난 티칭을 원하지 않아, RIT 등록 안 해도 돼. 그러면 숙제는 그래도 이제 하시면 좋겠는데 뭐 시험 이런 것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제 이 2개의 수료증을 원해 한다면 그 충족 조건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료 후에 사실 그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도 지도자 교육을 이제 들어봤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막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달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시간이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배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요가 시퀀스에 대해서 또 함께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그런 시퀀스를 업데이트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주제별로 워크숍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이제 보수 교육의 형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야기하실 거 아니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궁금한 게 혹시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그쵸. 카톡 주세요. 네. 그러면 응, 응, 응. 실제로 여기 공간에서 10시 7시까지는 수련은 다 같이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러지 않아요? 다 같이 땀 흘립니다. 아,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제 보통 아침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기수는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론 수업들이고 실습 시간들 있고요. 뭐 티칭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실습이니까. 또 생각나시면 물어보시고요.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을 이제 모셨어요. 저희 졸업생 선생님이시고요. 그래도 이제 졸업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소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바로 1월? 1월이면 좀 마무리됐죠. 네. 1월에 마무리가는 오기. 그래서 에디트를 맡고 계셨던 소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가 지도자 과정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됐던 게 아무리 뭐 그 센터의 선생님들은 좋은 얘기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 정말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여쭤봤을 때 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요. 선생님 그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이나 뭐 수련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몸으로 하는 운동으로서의 요가를 꽤 오래 했었어요. 한 8년? 9년? 그 정도. 네, 몸으로 하는 요가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아사나 엄청 예쁘게 잘하고 막 훅을 엄청나고 이런 동작을 막 하다가 저도 비디오 선생님처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도자 과정을 들으면서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더 잘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그러면 그 과정들이 많았을 텐데 이 공간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지도자 과정 찾아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저도 유명한 곳을 몇 군데를 추천을 받았었어요. 근데 들어가 봤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선택하는데 크게 우선순위로 뒀던 게 내가 바로 당장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나? 그거였어요. 근데 큰 센터들은 수강생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저를 제대로 케어를 못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슈리베다는
제가 알게 된 것도 너무 신기한 게 그냥 인스타에 갑자기 어느 날 뚝 떴어요. 알고리즘에 선택을 받아서 뚝 떴는데 당시에 제가 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려고 했다 보니까 슈리베다에서는 음식학도 하고 있고 뭐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를 보아하니 마음 챙김까지 같이 하시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나한테 잘 맞겠다. 그리고 기수가 얼마 안 됐고 수강생이 얼마 안 된 게 조금 걱정이 됐으나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됐으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케어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도 정말 케어를 엄청 잘 해주시고 엄청 이렇게 응원을 되게 많이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큰 힘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이제 선택할 이유가 딱 생겼으면 또 과정을 시작했을 때 그 12주 동안 그게 조금 이렇게 잘 떨어졌는지 그 과정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해요. 음, 어, 진짜 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니까 엄청 길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하루가 그냥 호다닥 지나가더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집에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요가 강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그 생각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 이 처음에 생각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상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시작을 했던 그 의도를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 온라인으로 항상 수업을 수련을 같이 해주시고 명상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폭 빠져서 이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됐고요. 가장 저는 항상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나 어떻게 슈리베다 이거는 좀 뭔가 되게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돈 안 들였어요. 어떻게 슈리베다 알게 됐지? 항상 이렇게 집에 가면서 엄청 만족하면서 저는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 공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수련하시는 거와는 더 다르게 이렇게 심화된 수련을 스스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 12주 과정을 보냈었어요. 12주 끝내신 게 어느 시점이세요? 오기가 언제 끝난 거죠? 1월 중순. 1월 중순. 1월 중순? 네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 하던 일과 지금에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진 직업적으로나 하는 일이 달라진 거나 시기는 별로 없었겠네요, 기간은. 크게 그게 좀 그쵸. 궁금하긴 기간이 해요. 되게 네, 적은데 전에 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변했어요라는 걸 얘기하는 시간으로는 조금 짧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뀌었나요? 짧은데 제가 그 사이에 첫 수업을 했어요. 어디서요? 문화센터에서 어, 우리 매니저님께서 음. 연결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수강 그 네. 수업을 했었고 진짜 짧은 시간인데 저는 그 사이에 제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지금 2명의 신청자를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 저 요가 하면서 제가 스토리텔링 전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제로 잡았던 거는 쓰는 요가라고 해서 제 경험상 요가를 진행을 하고 그 수련 일지를 쓰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록으로 보면 이 기록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더 이해하게 됐고, 저하고 더 친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출근길 쓰는 요가라는 그 프로그램명으로 지금 인터넷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걸 보고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걸 올린 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근데 그 사이에 2명의 지금 신청자를 받고 다음 주 수요일에 새벽에 저는 첫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 티칭 수업을 티칭 연습을 엄청 그만큼 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갈 수 있게 됐고 그 줌으로 했던 그 오픈 클래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셨던 선생님은 아예 저는 좀 요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한 지도 사실 5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익숙한데 선생님은 요가 처음이시고 아예 다른 분야에 계셨는데도 바로 지금 이력서 내셨거든요. 그만큼 이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만큼의, 네. 사실 저는 요가를 뭐 경험해봤어야 옛날에 좀뭐 3개월 정도 이렇게 해봐서 그리고 자꾸 이제 나이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10살이 이걸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다고 자꾸 그러셔서 가능성을 보고 저도 시작해볼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몸을 쓰는 거라서 몸 쓰는 것이 기본에 했던 분들과 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보시는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라는 거 어떤 나이여도 상관없다 아니면 뭐 나이가 필요하더라.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선생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더 신뢰가 가지. 제가 사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대학에서 저는 어린 나이가 되게 약점이었거든요. 어린 애가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그리고 또 자랑은 아니지만 제 그냥 딱 봐도 어리게 생겼잖아요. 동안이다. 학생들하고 있으면 다른 거에 있어서도 연령대가 있는 게 더 편안하다 역으로 네, 말씀하신 것 네, 네, 같고 네, 네. 배우는 거에도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네, 하시는데요. 네. 이미 가지고 계신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경험. 근데 요가가 단순하게 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는 삶을 알려주는 요가여야지 더 근데 보통 진정한 사람들 요가 그러면은 몸으로 움직여서 동작의 정확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오신 분들은 그거에서 조금 벗어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지만 일반 요가 학원은 그 선생님이 그걸 못하면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의외로 찾아보시면 저는 요즘에 계속 이력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가원들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어느 요가원을 선택을 하실 거냐, 혹은 선생님께서 어떤 요가를 하실 거냐는 선생님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 만약에 내가 아까 그 요가 동작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젊었으면 더 잘 되는 것들이 많겠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장점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면, 그 안 되기 때문에 비대 선생님 내가 아팠고 그랬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내가 동작이 안 되는 곳에서는 더 섬세해질 수 있고요. 그걸 더 잘 안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가 선생님 뭐 정말 그 아사나를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야 해도 못하는 동작들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그 지금 살짝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완전 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 우리 현비 선생님. 네네네네네. 그 아사나 수련회 이제 안 되는 수련회 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이거를 접하는 게뭐 티칭법을 엄청 잘 알려주셔서 네, 그리고 그 공식대로나 목표대로 티칭을 잘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티칭법으로 이렇게 잘 자기화 시켜서 이제 그런 수강생들한테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요가를 하지도 않았고 뭐 3개월 과정 후에 티칭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살짝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내 경험이 굉장히 많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3개월 만에 티칭법을 엄청 훈련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그런 수강생들을 만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조금 들어왔습니다. 판단은 어차피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어떤 콘텐츠든 교육이든 배우는 걸 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저는 준비가 되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 기준에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야지 시작할 수 있다를 기준점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희 선생님도 그렇고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배운 걸로서 일단 나눠보고 부족한 걸 빨리 보고 채우는 방식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활동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돼야지 수준이 딱 갑자기 올라가서 나는 이제 나눠도 된다라고 애티튜드로 시작하신 분들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라고 느끼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먼저 시작을 하고 어차피 반응은 대중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는 저는 제 생각에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빨리 나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몸을 쓰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부상의 위험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주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들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여기 이게 특이점이 아유르베다와 이제 요가를 조금 분리시키는 그런 거 같았어요. 아유르베다에 정말 알지 못하는데 주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아유르베다 철학 의식하고 이런 것을 따로 배우고 요가 수련을 따로 해서 이렇게 혼자 찾아가는 것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이랑 차이가 지금 아유르베다 요가 프로그램과 이제 아유르베다를 따로 학습을 하고 또 이제 요가를 수련을 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찾아가는 것과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요가 지도자 자체가 메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요가만 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아유르베다로 보완을 하겠다는 파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가만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아유르베다로 공부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활용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아유르베다 파트를 맡아서 하니까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업 안에서 녹여봤을 때 요가를 배우면서 아유르베다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아유르베다 경전에도 요가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아유르베다를 따르라가 아니라 아유르베다에서 몸의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마음과 감각기관의 작용을 조절하는 방법은 요가 수트라를 참고하라는 그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태생부터가 이게 상호 보완이 좀 잘 되게끔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그거 정말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저는 요가를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지도자 과정을 들으니까 매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수련을 하니
요가를 해보지 않으셨어도 3개월이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레벨이.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보다는 아마 선생님이 더 맞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기억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그때 그 감각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3개월간 요가 수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지까지 계속 써 가시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유르베다를 따로 배우고 요가 지도자 과정을 따로 배우는 그거는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지만 같이 했을 때 그 시너지를 느끼는 것도 이 과정에서의 그 차별점이라고 저는 배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3개월 해서 선생님을 찍어내고자 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 했으니까 너 빨리 티칭해라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게 그냥 시발점이고 시작점일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쌓아가느냐인데, 많은 분들이 과정하면서도 시작을 시동을 안 거시거든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각 잡고 다시 복습을 하고 수련 좀 꾸준히 하다가 여기저기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통 애티튜드를 가지면 한 2년 후에 만나는데도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이게 좀 어설프더라도 막 수업을 해봐라 위험하지만 이 포지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도 자기가 커리어를 쌓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다고 보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할 때 다 지도가 되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지금 지도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났으면은 갑자기 마무리? 시간이 4시간에. 설명할 내용이 남았으면 하시고, 아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타 수련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막상 수업을 나가면 하타가 난이도가 좀 있죠. 하시는 수련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련을 여기저기 가서 수업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가원 거의 그죠? 거의 80% 이상은 일반인 분들이에요. 일반인 분들은 수련 난이도가 훨씬 더 노멀하고요. 내가 더 강사에 짬이 쌓이면 아마 지금 하신 수련을 안내할 수 있는 그 길이 또 열리실 거고 그 정도 레벨이 또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저희가 티칭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지도자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매일 요가를 하고 매일 명상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삶으로 녹아나게 그래야 그게 삶이 되어 있어야 내가 나갔을 때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누군가를 안내를 할 때도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수련 일지를 쓰시게끔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티칭을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내 삶에서 그 꾸준한 그 요가와 명상을 그냥 삶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제 티칭을 나가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저희 조금 실습을 해볼까